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생은 대부분 복귀했지만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구 지역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붕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시와 정부가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과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구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구 가톨릭대병원을 제외한 대구 지역 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선 전공의 집단 행동 이전에 대구 지역 대학병원 5곳의 수련의는 총 765명. 지난달 말에는 단 32명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733명이 줄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전문의도 73명이 감소한 반면 진료 지원 간호사는 351명이 늘었습니다. 꼭 그 자리를 진료 지원 간호사로 채워지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그러면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바로 이제 넣는 이제 이런 거에서도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위험성이 나오기도 하고. 4개 대학병원에서 폐쇄되거나 축소된 병상 수도 610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정규 수술 건수는 34%, 응급 수술은 21%가 줄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담당의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담당의의 처방 그리고 처치, 피드백이 늦어져서 결국 나이트 근무 때 환자의 심장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 붕괴를 잘 보여주는 상급 종합병원의 현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은 그 위상과 역할이 급격하게 소실됐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지금이라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을 개혁의 차원으로 좀 승화하자. 그리고 그 개혁이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는 보건의료 체계의 상업성을 극복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공공자원이 많은, 지금보다는 공공성이 훨씬 강한 그런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대구 보건단체들은 병원 이송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 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의사 인력 수급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의회 의원을 뽑는 4.2 재보궐선거가 지금 이 시각 대구 지역 1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인 만큼 투표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선인의 윤곽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4.2 재보궐선거가 현재 달서구 19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6시에 시작한 투표는 조금 뒤인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재보궐선거인 만큼 선거일이 휴무일로 지정될 수 없어서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투표소는 불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보궐선거임을 감안하더라도 투표율이 낮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산불도 났고 탄핵도 있고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많이 어지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저도 집에 놓을 적에는 올까 말까 하다가 왔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도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3.43%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부정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해 그래서 나도 안 한 길을. 최종 투표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4시 기준 달서구 투표율은 13.2%입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투표율은 20.39%로 집계됐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은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 마련된 개표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개표소로 도착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데 투표율이 저조해 개표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측은 밤 11시쯤이면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이 산림 4만 5천여 헥타르를 삼키고 일주일 만에 꺼졌습니다. 그 사이 26명이 숨지고 주택 4천여 채가 불에 탔는데요. 큰 피해를 입히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소각이나 실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시작한 대형 산불. 불은 의성을 넘어 안동과 청송, 영양과 영덕까지 번졌고 여의도 면적의 156배에 달하는 약 4만 5천 헥타르의 산림을 삼켰습니다. 발생 일주일 만인 28일 오후쯤 주불이 잡혔지만 그 사이 진화용 헬기 조종사를 포함한 26명이 숨졌고 문화유산과 주택 등 4천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나선 상황.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산불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모두 546건. 이 중 절반 이상인 333건이 실화와 소각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번 의성 산불의 원인도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만큼 산에 오르기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감시원들을 통해 입산자나 산림 인접 지역 주민이 작은 불씨도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불 감시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렇게 산불 감시원들이 입산 요로에서 산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산불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더불어 산에 심은 나무의 종을 바꾸는 수종 갱신이나 임도 설치 등도 효과적인 산불 예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입니다.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로 3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그 참혹한 현장에도 자신보다는 이웃을 살피며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이끌고 산불 끄기에 나선 주민, 목숨을 걸고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이런 손길이 있기에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 괴물 산불이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는 긴박한 순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 이웃들은 영웅으로 변신했습니다.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군으로 번진 지난 25일. 불기둥이 덮친 마을에 민간 살수차가 나타났습니다. 한 주민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끌고 나와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고 소방차가 미처 출동하지 못한 마을로가 불을 끄며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불 끄고 봐야죠.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 되죠. 예. 저는 어제부터 어제 양수발전소 쪽으로 고삼 농원 쪽으로 그 불이 많이 붙어 그쪽 물을 또 한번 뿌려주고 오늘 또 제가 일부러 전화해갖고 찾아가 왔는 거예요. 이 영웅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자신의 이름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주일 넘도록 밤낮으로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산청 산불 현장에서 등짐 펌프 하나 짊어지고 산불 진화에 나섰던 산불 진화대원 3명과 인솔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한다름에 달려온 한 소방대원은 철조망에 옷이 찢기고 가파른 산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산불을 꺼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소방호수를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비탈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나 이런 거에서 순식간에 화재 연소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들은 화마에 무너지고 세간살이는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송군과 인접한 영양군 직영리입니다. 이 야산에서 불이 붙으면서 이곳 주택들까지 화마가 덮쳤는데요.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까지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주택의 벽면까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봉사자는 자신도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솔직히 지금 집이 탔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그 부분은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몸뚱이, 산불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다 입은 상처,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가축과 애완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손길도 보태졌습니다. 강아지는 대피를 못한 상태로 묶여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기들 위주로 그 구조를 해오고 그다음 응급조치 받고 그다음에 막 많이 좀 심하게 아픈 애들은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뭐 대구 지역이나 요 근처로 호송해서 치료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늘어나는 커피 소비량만큼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골칫거리입니다. 이런 커피나 튀김 찌꺼기로 재활용품을 만드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국내 대학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수백 잔의 커피가 팔려나가는 한 대학교 카페입니다. 원액으로 나오는 건 불과 3%. 이른바 커피박으로 불리는 찌꺼기는 생활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 업체로 보내 화분이나 점토, 연필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교내 기숙사 등에서, 학교 이름이 새겨진 연필은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커피박을 활용한 촉감놀이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매일같이 많은 양의 커피 찌꺼기를 버리고 있다가 이제는 재활용해서 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화분이나 기념품, 어린이집 점토놀이 도구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발생하는 튀김 부스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메뉴인 돈가스를 튀길 때마다 나오는 부스러기는 늘 골칫거리. 지난해부터 재활용 전문 업체와 협약을 맺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700kg의 튀김 부스러기를 그냥 버렸는데 작년부터 전문 업체가 수거해 가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의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 한층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재활용을 통해 생기는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돕는 데도 사용됩니다. 한국기술대학교는 대학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지난해부터 생활협동조합이 선도했어서 탄소 중립 문화에 솔선수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금도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두 분야에 적극 참여해요. 이런 재활용, 국내 대학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대학의 ESG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경 제조 공장이 들어섰던 대구는 국내 안경 산업의 메카로 불립니다. 대구 국제안경전이 안경도시의 명성을 잇고 있는데요. 국내 안경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안경 제조 공장이 대구에서 설립된 이래 대구는 국내 안경 산업의 메카이자 아시아의 대표적 안경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 명성을 잇는 2025 대구국제안경전이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23회를 맞은 국내 유일의 국제안경전시회로 해외 기업의 참가 규모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글로벌 전시회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래형 스마트 안경 제품과 신기술이 망라돼 눈길을 끕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산업용 스마트 안경,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들을 접목했는데 국방과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현재는 군용에서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에서는
그 함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K2 전차 아니면은 K9 자주포 운영 교육을 이런 이제 제품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기업이 선보이는 스마트 고글, AI 기술과 VR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이 제품도 국내 기술로 개발했는데 한국타이어 해외 공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고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 고글을 쓰고 들어갔을 때 작업자가 손에 매뉴얼을 들고 들어가지 않아도 AI에게 매뉴얼 좀 띄워줘 라고 지시를 내리면 눈앞에 매뉴얼이 뜨는 기능도 있고요. 이와 함께 챗 GPT를 활용한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술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보이며 안광학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시아 위주로 참여했던 해외 바이어들도 미주, 유럽, 중동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식 초청된 해외 바이어가 32개국 350여 명이고 내수팔로 확대를 위해 국내 바이어들도 대거 참여해 온 오프라인을 통한 구매 상담을 벌입니다. 수제 안경 체험관에서는 안경 디자인과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대한안경사협회 안경사 보수 교육에 참가한 약 3,000명의 안경사들이 전시장을 찾아 최신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BTV 뉴스가 4월 개편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한 뉴스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모바일 뉴스 소비 트렌드에 맞춰 페이지를 단순화하고 검색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4월 1일 새롭게 개편한 BTV 뉴스 홈페이지. 서울, 인천, 경기, 중부, 전주, 대구, 부산 등 7개 보도국에서 매일 방송되는 BTV 뉴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이용자를 고려해 뉴스 접근성을 높이고 탐색을 쉽게 했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가 뉴스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고 생동감 있는 뉴스 전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속보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뉴스를 지역과 분야별로 나눠 이용자 취향에 맞는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심층 취재와 테마별 영상 스케치, 쇼츠 등을 첫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상단에는 지역별 실시간 방송과 제보 창구를 배치했습니다. 1670번으로 시작하는 지역별 제보 창구로 문자 또는 출입처로 분류된 취재기자들 이메일로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1995년 3월 1일 케이블 TV 개국과 함께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BTV 뉴스. 언제나 지역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며 지역의 눈으로 보고 만든 특색 있는 뉴스 콘텐츠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오는 12일과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달성군은 산불 피해로 인한 전국적인 애도와 위로의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1일부터 대구 전역 산림에 대한 입산 통제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축제 개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성군은 축제는 취소됐지만 비슬산 정상의 참꽃 군락지를 보기 위한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4개 구간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지역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대구의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2% 오르면서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이 3.1%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돼지고기는 51.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토마토는 23.5%, 파는 22.9% 하락했습니다. 디지스트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글로벌 첨단 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영 능력 향상과 기술 사업화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디지스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4월에 현충시설로 김창숙 선생 생가를 선정했습니다. 김창숙 선생은 경북 성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파리장스 사건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번 선정은 그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구청은 구정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서구 홍보기자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이 홍보기자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릴스와 같은 형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육압에 위치한 달창지 벚꽃길에 야간 경관 조명이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약 35m의 초입 구간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은 밤에도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명 덕분에 벚꽃길의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공업고등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925년 기술로 나라를 살린다는 사명을 가지고 설립된 이 학교는 지난 100년간 기술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팔공산, 압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과 대형화 위험이 큰 곳, 과거 산불이 일어났던 곳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